자, 반갑습니다. 저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강의에서 클래스와 객체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가 왜 등장했는지 특성 등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중요한 게 제가 클래스와 객체 간의 관계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클래스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우리가 생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객체가 되고, 메모리에 할당된 공간이 우리가 객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각 저자들만의 이제 객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스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객체가 넓은 범위에 있다. 이렇게 보자. 이렇게 했던 내용이 아마 제가 마지막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번 강좌에서는, 자, 객체와 인스턴스와의 관계, 이미 앞서 조금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한번 보죠. 일반적으로 객체나 인스턴스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객체, 어브젝트가 객체죠. 그죠? 객체는 인스턴스를 포함하는 형태이다. 거의 비슷한 말인데 똑같다고 해도 되는데요. 약간은 그래도 객체가 좀 인스턴스보다 범위가 넓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로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인스턴스는 유연산자에 의해서 메모리에 할당된 그거를 우리는 지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예제가 하나 있는데, 자, TV는 인스턴스다. TV는 객체다. 어떤 게 좀 와닿죠? 그죠? 객체가 이제 보이는 사물이나 도구를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TV는 객체다라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두 개의 단어에서는 좀 의미가 좀 맞죠. 그죠? 그런데 옆에 걸 한번 보면 우측 걸 한번 보면 TV는 TV 클래스의 객체이다. TV는 TV 클래스의 인스턴스이다. 클래스가 나왔고 인스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보면 비슷한 말인데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TV는 TV 클래스의 인스턴스, 메모리에 할당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밑에 부분이 맞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일단은 TV는 보이는 객체잖아요. 사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TV의 이제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메모리에 할당하는 그런 개념은 자, 인스턴스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화, 인스티네이트의 약자인데요. 예시하다, 인스턴스화.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면 TV 클래스로부터 요거 단어가 하나 빠졌네요. E가 빠졌습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 이렇게 한번 여기에다가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파일에다가 이제 메인 메서드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 쭉 해 나갔죠. 그런데 이제는 클래스를 만들고 최소 2개 이상의 자바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진정으로 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살펴보고 이제 계속 그 개념들을 익혀 나갈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이제 new라는 연산자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인스턴스가 즉 우리가 만든 클래스 여기에 보면 멤버 변수도 있고요. 멤버 메서드 뒤에 배우겠지만 생성자도 있고 여러 가지 멤버들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데이터 크기만큼 힙에다가 뉴 연산자가 무조건 그 크기만큼 할당을 해줍니다. 데이터 공간, 저장하는 독립적인 공간을 할당을 해주는데요. 붕어빵 틀이 제가 앞선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붕어빵 틀이 이렇게 둥글게 있으면 계속 돌면서 재료가 있을 때까지 붕어빵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인스턴스들은 다 독립적이다. 개별적인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인스턴스화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객체의 구성 요소예요, 이제. 자, 객체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TV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뭐, 제습기도 있고, 뭐, 정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객체예요, 객체. 그런데, OOP, 객체 지향 개념, 객체 지향 언어다. 그래서, 객체를 뭐요?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뉴라는 연산자로 찍어내서 이제 붕어빵처럼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객체, 클래스였죠. 그죠? 그래서 객체는 동상, 속성이죠, 속성. 그래서 이거는 멤버 변수로 나중에 바꿀 거고요. 기능, 무엇을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웠던 메서드, 멤버 메서드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흔히 우리가 멤버를 없애버리면, 이렇게 없애버리면, 이거는 통상 메서드 안에 들어가는 지역 변수나 혹은 전역 변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메서드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static void main과 같은 그런 메서드를 지칭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멤버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클래스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클래스의 멤버라고 해서 멤버 변수가 되고요. 클래스의 멤버라고 해서 또한 멤버 메서드라고 칭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속성과 기능도 없이 객체를 만들 수 있다. 맞아요. 자, 제가 여기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한 개를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원래 우리가 객체는요, 객체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생성자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멤버 변수가 있고요. 세 번째 멤버 메서드 이렇게 있어요. 좀 안 보이는데 여튼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두 개 없어도 상관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클래스 A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만들어 놔도 클래스는 생성됩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놔봐야 아무런 속성과 기능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뭐 어떠한 작동을 한다든지 기능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 바에는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안에 왜 이게 멤버 메서드와 멤버 변수가 없이도 이 클래스로 성립을 하게 되냐면요. 요놈 때문에 그래요. 컨스트럭터. 우리 자바 닥스에서 한번 봤죠. constr 해가지고 컨스트럭터라고 생성자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new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면 얘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놈 생성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자, 아직은 이해를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str 해서 new string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해도 생성자가, 자, 이렇게 해도 스트링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요때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바로 뭘 호출하겠어요? 그렇죠? 생성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생성자. 아시겠죠? 생성자는 뒤에서 또 디테일하게 다루게 될 거니까요. 일단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봤다.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한번 들어봤다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 멤버 변수와 멤버 메서드를 제외하고 생성자라는 놈이 있구나 라고만 일단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생성자는 이 두 개는 없어도 되지만 생성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없지 않습니까? 예. 이 없는 거는 나중에 컴파일러가 알아서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클래스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아무튼 필수 요소가 생성자가 되고요. 나머지 부수적으로 멤버 변수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없어도 되고, 아니면 멤버 메서드만 쭉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아무튼 요 세 개의 가 있더라. 그 중에서 생성자는 없으면 안 된다. 나머지 두 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뭐 이게 없을 것 같았으면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없죠. 여튼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성자를 한번 들어는 봤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여 속성은 멤버 변수로, 기능은 멤버 메서드 코드로 작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제가 여기 보시면, 자, 모니터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모니터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모니터 클래스 한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니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니터는 어떤 게 있어요? 색상도 있고 채널도, 요즘에는 모니터가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그죠? TV로 나오는 기능도 있으니까 채널도 있고 전원도 있죠. 그죠? 파워, 그리고 크기, 인치, 맞죠? 그리고 높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물의 형태처럼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컬러, 모니터 색깔이나 아니면 인트 채널은 숫자잖아요. 그리고 컬러는 빨강이다, 노랑이다, 검정이다, 이런 모니터들의 색깔이 있고, 그리고 파워는 껐다 켜졌다, 껐다 켜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속성 변수로, 멤버 변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니터 쓰면 처음에 파워를 켜기나 파워 끄기,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리고 TV 기능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볼륨을 낮추기 혹은 볼륨을 높이기, 그리고 채널을 높이기, 낮추기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모니터가 하는 기능들이죠. 맞죠? 그런 기능들은 어떻게, 요렇게 메서드로 전원 public void power, 얘는 리턴 값이 없죠. 그죠? 보이드니까. 자, 보이드라서 리턴 값이 없고, 파워를 껐다 켜졌다, 온 오프 밖에 없으니까 얘는 우리 논리 부정 연산자를 써가지고, 자, 요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 채널 높이기는, 자, 우리 증강 했죠. 그죠? 그리고 자, 채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한 게 궁금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릴 때, 모든 변수들은 초기화가 원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죠? 그런데, 자, 한번 보시죠. 원래 여기 모니터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스트링, 자, 컬러, 얘도 역시 원래는 이렇게 니꼴해서 널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정상인데 중요한 거는 뭔가요? 얘가 지금 클래스 안에 있어요. 그죠? 클래스 안에 있어요. 클래스 안에 있으면 이거 멤버 변수들은요, 이제 JDK에서 프로그래머들의 좀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좀 편리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멤버 변수들은, 그쵸, 자동 초기화를 만들어줍니다. 누가? new라는 연산자가. 우리 어레이 할 때, 배열할 때 기억나시죠? int 해서 new int 배열을 만드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0으로 다 초기화가 이루어졌죠. 그 역할을 new 연산자가 해줘요. 그럼 우리가 이거 모니터가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죠? 모니터가 이렇게 설계가 돼 있으면 힙에, 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자, 모니터 이렇게 해서 m은, 자, new 모니터 이렇게 우리가 생성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성했어요. 이렇게 생성을 했다면 이 new 모니터, 얘는 물론 생성자 호출이라고 잠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는 생성자가 없는데 컴파일러가 알아서 붙여줍니다. 나중에. 그래서 만들어지면 이 new라는 연산자가 이 멤버 변수들의 각각 기본값으로 다 초기화를 시켜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new 모니터를 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죠? 우리가 배웠듯이 자 스택하고 힘만 나타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 m이라는 요 m이라는 참조 변수가 여기에 생기고, 그리고 4바이트 짜리로 잡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얼만큼 자 스트링 하나, 인트 하나, 불린 하나, 그리고 파워 메서드, 채널 업 다운 메서드 각각 몇 개죠? 그죠? 6개의 멤버가 이렇게 메모리에 할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메모리에 할당이 되어서 할당이 쭉쭉 되죠. 그럼 이게 0x 100번지다. 그럼 얘가 얘를 가르치게 돼요. 얘는 m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m은 얘의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의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m 해서 칼라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뭐 파랑 이렇게 우리가 멤버 변수를 통해서 여기 있는 값들을 조작할 수도 있고, 읽어 들어갈 수도 있고, 수정도 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봐봐요. 자 모니터 클래스 한 개 딱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어떠한 모니터들이 수많은 모니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뉴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그죠? 자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시죠. 어떠한 여러분들 게임을 하시잖아요. 그죠? 게임을 할 때 몬스터들, 몹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동일한 몹들. 그러한 몹들 전부 다 뭐예요? 동일한 여기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계속 유연산자로 일정 시간이 되면 몹들이 출현을 하는 거죠. 그 밤은 복사가 돼서 유연산자로 생성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몹이 피가 다 딸면 자동으로 터지죠. 그러면 그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빠를 수도 있겠네요. 자, 여튼 이렇게 설계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또 상속을 하고, 이걸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뻗어 나갈 수가 있어요. 여튼 이렇게 설계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딱 더 기억합시다. 자 딴 게 아니고 방금 제가 만들었던 M, 그죠? M 기억하시죠? M 요 M은 참조 변수지만 참조 변수죠. 그리고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주소, 얘네들이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곳들을 아니까 거기에 가서 이 멤버들을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모컨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일단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튼 자 이렇게 속성과 기능을 나누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 모니터 이렇게 멤버 변수,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은 멤버 메서드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어차피 실습 시간에 가서 우리가 이것들 다 한번 해볼 겁니다. 익숙해지도록. 아시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아까 객체의 구성 요소가 뭐라고 했죠? 생성자, 그리고 멤버 변수, 그리고 member method.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일단은. 그래서 이러한 참조 변수들로 이런 멤버들을 접근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걸 우리가 또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이미 이것도 설명드린 바 있어요. 자, 보시죠. 인스턴스의 생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인스턴스의 생성 코드, 클래스명 하고 참조 변수명 이렇게만 했다라는 것은 밑에 요거 보면 아시겠네요. 앞에 우리 모니터 클래스 요거 기억을 한번 하시고요. 요렇게 만들어졌다면 요거는 지금 현재 메인 메서드 단입니다. 메인 메서드, 그죠? 메인 메서드 그 안에 블록 안에 요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자, 모니터 클래스 명이죠. 앞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리고 모니터, 자, 요거는 참조 변수죠. 그죠? 그래서 얘를 초기화를 이렇게 했어요. 얘도 어차피 참조 변수니까 주소값이 들어가니까 널러서 초기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자, 모니터 참조 변수 요까지만 실행을 했다면 여러분들 이제 너무나 제가 많이 그려드려서 익숙해졌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첫 줄만 실행을 했다면, 스택과 힙이 있다면, 여기에 4바이트짜리 모니터, 소문자 모니터 얘가 4바이트짜리로 널 값으로 초기화가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하면. 그죠? 그러면 인스턴스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뭐 하고 있어요? 뉴 연산자 와가지고 모니터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지금 호출하고 있는 꼴이에요. 일단 생성자 호출이라고 기억합시다. 요거는 만든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아까 우리 거기 모니터에 멤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 있네요. 자, 요렇게 요거 스택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힙이죠. 그러면 여기에 자, 칼라, 스트링 칼라, 그리고 불림 파워, 인트 채널 이었는데 뉴 연산자에 의해서 전부 다 초기화가 됐죠. 칼라는 널이 참조 변수니까 널로 초기화가 됐고요. 그리고 분리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이제 초기화 값이 false입니다. int는 0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메서드들이에요. 맞죠?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이 자, monitor.power 이렇게 돼버리면 파워를 호출했잖아요. 파워는 아까 전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파워 이렇게 파워는 이렇게 해서 납파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얘는 폴스가 돼 있었으니까 파워를 한번 딱 우리가 리모컨 모니터 이 리모컨으로 딱 키면 얘가 폴스에서 다시 트루로 돼서 트루로 대입이 돼서 뭐죠? 그죠? 모니터가 켜진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채널업을 하면 채널업이 지금 현재 0인데 채널을 1로 증가가 되고 다운을 하면 다시 0이 될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요게 바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이고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모니터라는 참조 변수는 모니터 클래스를 즉 모니터 인스턴스 얘는 독립적인 공간이죠. 그죠? 예, 모니터 얘를 조작하는 리모컨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그 코드죠. 맞습니까? 뉴 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힙에다가 할당을 하더라. 뭐 힙에다가 이만큼 이렇게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잘 알아요. 배열에서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스택이고 이건 힙이다. 맞죠? 자동 그리고 멤버 변수들은 뉴 연산자에 의해서 초기화가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이러한 참조 변수를 가지고 즉 리모컨이죠. 리모컨을 가지고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더라. 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우리가 그죠? 한 요까지만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똑같습니다. 자, 모니터 클래스 그대로 M해서 모니터 생성했어요.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다면 기존에 자, 어때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자, 채널이 0으로 초기화가 됐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 이건 메인 메서드 단입니다. 아시겠죠? 실행 클래스 단. 그래서 여기 안에 지금 이게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m.channel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다가 15를 대입하고 있네요. 그러면 0에서 15로 갔겠죠. 얘는. 그 다음에 m.channel 다운을 해버렸어요. 채널 다운은 감소 연산사 마이너스가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장을 실행을 하고 나면 이 값이 14로 바뀌더라. 맞죠? 그리고 나서 system.out.println에서 m.channel을 찍게 되면 여기에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15요? 아니죠. 예, 그렇죠. 14가 나오게 되죠. 왜? 다운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system.out.println에서 출력 스트림 안에 뭐예요? 얘가 참조 변수잖아요. 그죠? 얘가 들어가면 자동 toString 오브젝트 클래스의 toString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얘를 호출하면서 주소를 찍게 돼요. 이것도 코드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의 toString이 호출이 됩니다. 자동으로 참조 변수를 넣게 되면. 단 모니터 클래스에서 요거 이제 끝나고 또 해볼 텐데요. 모니터 클래스에서 자 우리가 모니터 클래스를 만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 클래스 모니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죠? 모니터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성해도 되는, 그냥 이렇게 생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컴파일할 당시에는 익스텐즈 해서 오브젝트 클래스를 이렇게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선 어레이 할 때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11개의 메서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의 최고 조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그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만약에 이 모니터 클래스에서 파워업 메서드도 있고 채널업 메서드, 채널다운 메서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public string to string 해서 이 메서드를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쳤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재정의를 했다고 치죠. 재정의를 하면 오브젝트 클래스에 이제 여기에서는 m.toString이 자동 호출이 되지만 이거는 오브젝트의 toString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저 모니터 클래스에서 이 toString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재정의를 해놓으면 이 오브젝트 클래스의 toString 호출이 되는 게 아니라 뭐요? 그죠? 모니터 클래스에서 자기가 재정의해 놓은 이놈이 호출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우리가 실습할 때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킬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단 모니터 클래스에서 toString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시 모니터 클래스의 toString의 모니터 클래스의 toString 메서드가 호출이 된다. 자, 이 toString 메서드의 용도는 통상 멤버 변수, 얘네들 있죠. 얘네들 요거 칼라, 파워, 채널 이런 것들이 멤버 변수잖아요. 이런 멤버 변수들의 값들을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함으로써 이제 toString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해놓으면 이제 수시로 우리가 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용도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일단 이러한 용도로 사용이 되더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요거는 제가 또 실습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너무나 쉬운 내용이죠. 인스턴스의 사용 두 번째인데, 자 한번 보죠. 이게 스택일 거고, 그죠? 이거는 힙일 거예요. 둘 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지금 어떠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이거죠. 자, 모니터 해서 모니터 1는 new 모니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이놈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됩니다. 그죠? 맞나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했다가, 자 보세요. 자 어디 갔나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모니터 해서 모니터 2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다가 모니터 1의 값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0x 100번지가 얘가 0x 100번지로 대입이 되죠. 그럼 이 꼴이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변수는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얼마든지 성립을 한다. 맞죠?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변수는 오로지 하나의 값만 지닌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에도 가르치고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맞습니까? 얘 잘못됐다. 그죠? 요거는 올바른 거고요. 그죠? 올바른 거죠. 그죠? 예, 맞죠? 그래서 하나의
인스턴스는 여러 개의 참조 변수를 가리키는 경우, 자, 잠깐만요. 하나의 인스턴스는 여러 개의 참조 변수를 가리키는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하나의 참조 변수로 이렇게 두 개 이상을 가리킨다는 거는 짐작하겠지만은 여러분들 변수에서 이미 했습니다. 이거는 그죠? 변수 제일 초급 부분에서 우리는 이미 했어요. 그죠? 짐작하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왜? 얘는 하나의 값밖에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유는 하나의 변수에는 하나의 값만 들어가므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가능하죠. 참조 변수가 각각 두 개인데 뭐예요? 그렇죠. 가리키는 대상이 같을 수는 있잖아. 얼마든지. 근데 값은 같아도 얘네들이 하나의 값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얼마든지 성립이 된다 이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금일 강좌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인스턴스의 사용 방법하고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객체의 구성 요소, 그리고 객체와 인스턴스의 관계 등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론을 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제를 갖고 와가지고 직접 우리가 예제로 이 PPT로 공부했던 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